흘러간 노래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문화를 만나는 시간, 추억의 음악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곁에는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옛가요 연구자시죠, 우리 이준희 평론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시절 감성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수 진영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진영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화사하고 아름다운데 참 제가 신기한 게 오늘 의상이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셋 맞춰 다 입으신 것 비슷한 거. 네. 꽃을 여기다. 아래 위가 살짝 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음악다방에서는 벌써 저희가 지금 9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8번의 시간 동안 전쟁을 지나고 도시를 건너고 묵묵히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나봤는데요. 그 시절 노래들이 슬픔을 안으로 사귀고 삶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정서였다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세련되어지고 무엇보다 노래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1960 노래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노래와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평론가님, 1960년대 가요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변화가 굉장히 많죠. 평론가님 의상처럼.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역사가 네. 191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지금 100년이 이제 훨씬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오랜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딱 두 가지 분기점을 이제 꼽는다면은 네. 저는 1960년 그리고 1992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60년과 92년. 92년. 1992년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른바 서태지 서태지 와이드. 신드롬 같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고 네. 1960년을 전후한 그 시기에는 네. 정말 한국 대중가요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체도 바뀌었고요. 작품 스타일도 바뀌었고요. 네. 가수들의 창법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뀝니다. 아.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1950년대의 대중가요와 네. 60년대의 대중가요는 시간차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서양 음악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가요 안으로 좀 확 들어오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근년에 이제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떤 개념이 네. 한국 팝. 그러니까 보통 팝 하면은 미국 네. 음악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한국적인 팝이라는 것이 이제 1960년대부터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데 그런 변화를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주한미군 플러스 이제 그를 하나의 그 매개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전면적으로 들어오게 된 미국 대중문화의 큰 영향 이런 것들을 뭐 아무래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네. 존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런 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가요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변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남긴 상처가 한편으로는 우리 음악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자양분이 되었다고 되기도 한 거죠. 할 수 있었네요. 예. 진영 씨는 오늘 노래들을 또 미리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확실히 이 1950년대와는 다른 감각이 느껴졌나요? 좀 더 재즈틱한 것 같고, 그죠? 제가 이번에 선곡된 노래들은. 네. 그리고 신난다 그래야 되나? 신나는 노래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네. 준비한 세 곡이 네. 이제 좀 듣겠습니다만은 뭐 다 그런 분위기긴 하죠. 네, 네. 예. 굉장히 근데 오늘 신나게 연습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굉장히 영한 느낌이신데 그럼 오늘로 계속 살아야 되겠네.
오늘 이 새롭고 네. 경쾌한 바람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짠 음미해 보겠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떨려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네,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래서 이렇게 노란 꽃을 그러니까. 꽃을 붙이고 딱 오셨군요. 집에 노란 셔츠가 없어서 화분에서 하나 이렇게 살포시. 예, 방송국 앞에서 땄습니다. 평론가님 이런 느낌이 또 방송국 자산입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이 노란 감성을 좀 아, 전해 그럼요. 너무 주시고 너무 멋지세요, 싶으셨군요. 근데. 너무 좀 귀여우세요. 자, 노란 샤스의 사나이 제목을 딱 처음 들었을 네.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셨어요? 날라리? 저도 약간 근육질에 약간 이게 셔츠 단추 몇 개 품. 굉장히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지? 하여튼 아니 그 시절에 노란색 셔츠를 입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파격적이죠. 소화하기 힘든 패션이죠. 네. 예. 노란 꽃도 힘든데 지금. 자, 근데 직접 이렇게 불러보시니까 네. 기존의 전쟁기 노래들을 부를 때랑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네. 그 우리 막 상처, 뭐 우울감 이런 거를 이제 치유할 노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네. 그러니까 또 연애도 나오고 날라리 좀 표현이 좀 그러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위트 있는 이런 그 살면서 그런 걸 찾으려고 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란 셔츠를 입은 사나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표현하셨는지요?
별 생각 그냥 아유 노란 셔츠 사나이를 근데 그분을 보고 멋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아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색깔의 셔츠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멋있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만큼 그래도 잘생기지 뭐 않았을까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유명한 이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딱 노란 셔츠를 근데 정말 없네요. 노란 셔츠. 노란색이 진짜 네. 특히 남자분들은 그죠? 네. 노란색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또 트로트와는 느낌이 또 확실히 다르죠. 다르거든요. 예. 음악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곡인가요? 예, 오늘 이제 불러주신 거는 약간 편곡이 60년대 당시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보통 네. 이제 미국의 왜 컨츄리라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네. 장르로 네, 분립돼 네.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힐빌리라는 그것도 하나의 뭐 스타일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풍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 곡을 가사까지 직접 쓰신 손석구 선생이.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예. 사실 손석구 선생님은 이 노래가 그렇게 대표작인 건 확실히 겸손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뭐 네. 별노래 아니다. 어. 지금 들어보면 너무 애들 동요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뭐 기교를 많이 부리고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컨트리 장르도 뭐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그 말 그대로 약간 좀 소박하고 민요적인 느낌이 이게 컨트리거든요. 네. 이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 컨츄리나 힐빌리 같은 장르가 굉장히 모던하고 미국이니까 네. 예, 굉장히 모던. 좀 새롭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했겠죠. 이 곡이 해방 이후 최고의 히트곡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던데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했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만약에 한 5년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5년 뒤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 그래도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명성을 네. 얻을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파란 셔츠에 빨간 셔츠의 사나이보다 이 노란 셔츠가 주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 가요는 어쨌든 네. 대중 문화라는 거는 작가가 아무리 고민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때 네, 맞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맞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때라고 했지만은 네. 그 시대를 살았던 대중의 감성과 맞지 않으면은 음. 아무리 걸작을 썼다 한들 네. 그거는 비운의 걸작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기교를 부린 작품은 아니지만 시대를 잘 만났다. 잘 만난 거죠. 예. 오. 그리고 이 리듬 자체가 듣기만 해도 뭐 들썩들썩하게 들썩이잖아요. 하죠. 예. 네. 저도 기분 이렇게- 좋게 만드는. 저도 뒤에서 이렇게 그리고 뭐 가사 내용도 사실 복잡할 건 없거든요. 네.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러니까 오. 훈남도 아니고 뭐 씩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이상형인데요. 노란 셔츠를 입은 예. 나는 좋다. 솔직하게. 오. 그이는 내 마음을 알까? 뭐 이런 뭐 단순하다면 단순한 내용인데 네. 그게 이제 흥겨운 리듬과 멜로디에 실리면서 사람들을 뭔가 좀 즐겁게도 해주고 편안하게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이 평론가님 꽃처럼 노란 셔츠라는 이미지도 당시 어떤 젊은 문화의 상징처럼 보이는데요. 이 노래가 시대 분위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네. 뭐 그런 설이 카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 네. 이 노래가 손석구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은 창작은 1960년에 됐고 네. 이제 녹음이 되고 음반이 발매된 때는 1961년이었거든요. 근데 61년 5월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발발을 했고 네. 세상이 또 한번 바뀌게 되는데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 노란 셔츠 이 노래가 마침 그때
세상에 나와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란 샤스 사나이의 실제 주인공은 누굴까? 이런 좀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데 네. 혹시 박정희 장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해요.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근데 물론 작가는 손석구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 대중가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이 선택을 해야만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도 역시 대중의 몫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사실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뭐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예. 저는 택시 기사님 생각을 그런- 했거든요. 그 노란 셔츠였을 때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쵸 이게 지금 매칭이 안 그때는 뭐 되니까. 택시를 함부로 탈 수 있는 그쵸.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저는 생각했던 게 네. 이게 히트곡이잖아요. 그러면 노란 셔츠를 그 파는 많이 샀을까 사람들이 많이 뭐- 팔렸을까. 아, 그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예. 한번 상상이 안 찾아봐야겠습니다. 가네. 자, 이 노래를 부른 한명숙 씨. 이분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죠. 예, 한명숙 선생은 이제 작가 손석구와 함께 60년대 초반 네. 한국 대중가요의 뭐 거의 아이콘이라고나 할까요? 예. 한명숙 선생은 사실 가수로서 활동 이력은 이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데뷔곡이거든요. 하지만 가수로서의 활동 이력은 네. 그보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한명숙이란 가수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네. 팔군쇼. 그러니까 이제 미팔군. 미팔군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미군들한테는 유명했을 수도 있죠.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모르죠. 근데 손석구 선생님이 이제 곡을 쓰고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수가 없나 하고 이렇게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기 어디 가면은 그 미군 무대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나 한번 보시라고 봤더니 딱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노란 샤츠의 사나이가 네. 한명숙 선생의 노래로 이제 낙착이 된 거죠. 저는 진영 씨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 노래가 해외에서도 불렸다고요? 예. 어떤 K-팝의 어떤 시초격인 그렇죠. 뭐 그런 그렇게도 노래라고도? 볼 수가 있죠. 좀 네. 확장을 시킨다면은. 일단 이 노래는 가장 먼저 화제가 됐던 게 그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 중에 네. 이베트 지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사실 일본 공연을 하러 왔다가 네. 바로 옆이니까 네. 이제 한국에도 서비스로 이제 들려서 공연을 한번 하게 됐는데 오. 보통 왜 내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국 노래도 한두 곡 부를 수 있잖아요. 자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베트 지로가 와서 요즘 코리아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뭔가요? 했더니 이 노래다. 오. 예, 근데 그래서 노란 샤츠의 사나이를 직접 불러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무대에서 네. 자기 스타일로 약간 편곡을 해서 불렀고 그게 또 공연에서도 많은 이제 박수를 받았고 해서 내친 김에 녹음도 했습니다. 오. 예, 그 이베트 지로의 노란 샤츠의 사나이도 음반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네. 일본어 가사를 붙여서 오. 번안곡이죠 말하자면 오. 일본에서도 번안곡이 나오고 뭐 대만 그리고 뭐 그 밖에 이 동남아 이런 데서도 이 노래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노래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이 이 한반도 경계를 벗어나서 성공을 거둔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이렇게 정말 볼 수 있죠. K-팝의 뭐 대표격이라는 예.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찾아서 좀 듣고 싶을 정도로 궁금해지는데요. 자, 1960년대 초 노래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 놓았네요. 경쾌한 리듬에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매체까지. 이어서 만나보실 두 번째 짠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곡인데요. 이번에는 음원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는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우리 애는 올드미스 깡짜 새암이 이만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p me
가라.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서비스가 이만 저만 춥지 않느냐 뭐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오 땡큐. 노래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좀 커피 한 잔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두 분은 괜찮은 쏟을까봐. 쏟을까봐. 저도 모르게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자,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노래가 너무 하시고 재밌어요. 있어서 예.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사에 영어 단어도 나오고 네. 어떤 코믹한 상황 설정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대중가요에서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What shall I do, 뭐 Help me, Thank you 이런 것들은 지금 같으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영어는 아니죠. 하지만은 60년대 초 네. 수준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 시도니까. 왜 영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안 쓰고 영어를 쓰느냐 뭐 그쵸, 이런 그럴 수 얘기도 있죠. 솔직히 좀 있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네.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영어만 잔뜩 넣어놨으면 이 노래가 히트하기 어려웠겠지만은 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뭐 한참 몇십 년 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사한 상황은 여전히 남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예. 이른바 밀당. 일단 약간 애정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올드미스면은 그러니까. 대체 몇 살을 두고 얘기한 건지 저는 뭐 20대 뭐 후반에 그런 얘기를 썼을까요? 그때도 올드미스가 있긴 있었군요. 그랬겠지만은 글쎄요. 예컨대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네. 제 동생이 대학 들어갔을 때 가족 모임 할 때 네. 야야 나는 네 나이 때 누구 엄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뭐 네. 정년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올드미스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가 폭이 네. 크죠. 지금보다는 굉장히 빨랐을 거라는 그 당시 생각이 들어요. 올드미스는 지금 같으면은 벌써 결혼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20대 20대 중반 후반만 넘어가도 그러니까요. 올드미스 소리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지금은 뭐 20대 후반 하면 한창 어리고 막 이런 느낌도 말리죠. 예. 좀 더 이따 가라. 드는데. 맞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최희준 씨는 우리 대중가요계에서 워낙 유명한데 이분에 대한 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당시에는 어떤 분이셨나요? 최희준 선생이 가장 유명한 거는 이른바 학사 가수. 학사. 그쵸.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지금은 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하지만 60년대만 해도 10%가 아마 채 안 됐을 거고요. 더군다나 최희준 선생은 그냥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어머나. 지금도 이제 사법부터? 지금은 이제 법학과가 뭐 사라지는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 체제 네.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네. 어쨌든 오. 그냥 대학도 아니고 음. 예. 그런 출신이 왜 그냥- 노래를 할까? 어떻게 가수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삼아서 그러니까 학내에서 무슨 학교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래를 했더니 와 잘한다. 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네킹 콜이 뭐 저리 어머나. 가라다 어머.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최희준 선생도 하다 보니까 일단 재미있으시고. 뭔가 좀 계속 관심도 가고 어. 그러니까 진로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진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법대를 졸업했으면은 이른바 사법고시를 그쵸. 보고 뭐 이런 식의 길을 가기 마련인데 음. 그걸 이제 안 하겠다. 오. 가수를 집안- 하겠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어요. 뭐 안 봐도 예. 어쨌든 이 위팔군 쇼 무대에서도 이제 앞서 한명숙 선생처럼 네. 이제 충분히 그 재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 올드미스 이 네. 노래는 이제 데뷔곡은 아니고요. 앞서 발표한 노래가 한 두어 곡 더 있긴 합니다만은 네. 데뷔곡은 사실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 이 노래가 그야말로 빵 터지면서 야. 정상급 가수로 올라서게 되고 오. 1960년대 전체를 통틀어서 네. 남자 가수로 단 한 명을 꼽으라면은
참 고민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최희준이 아닐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당시에 엄친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도 잘하시고 뭐 다 노래도 잘해. 잘하시고. 이제 평론가님 말씀 중에 미팔군 무대가 이제 계속 오늘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미팔군 무대를 거친 가수들과 그렇지 않은 가수들 어떻게 좀 차이가 났을까요? 일단 장르가 다르죠. 미팔군 쇼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네. 어떤 미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들, 그런 음악들, 미군들이 미국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들, 그런 스타일들. 그리고 또 네. 한국에 네. 와서 지금 군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네. 뭐 미군 방송을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뭐 최신 레코드가 또 배달되어 네네.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을 원해요. 그러면은 팔군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은 거기에 바로바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그렇겠네요. 한국에서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무대 가수들은 일반 대중은 사실 그게 아직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음악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제 미팔군 쇼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네네. 이 손석구 선생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팔군쇼 가수들을 발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대중과 직접 만나게 되는 거, 한국의 대중과 만나게 되는 거고 마침 또 곡을 잘 만들어 주셔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도 히트를 했고 우리의 올드미스도 히트를 하고 하니까 네. 이제 한국적인 그야말로 팝이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 초기 팝 스타일 예. 가수로 평가되는 우리 최희준 씨의 노래였는데 진영 씨 앞서 부른 노란 샷의 사나이랑 비교해서 이 노래는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을까요? 노란 샤츠 사나이는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거고 그렇죠. 여긴 또 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건데 네. 좀 더 여기가 더 여유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최희준 선생님이 약간 농담 섞인 거죠.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인데 말이야. 응? 거기서부터 여유가 느껴집니다, 지금. 여유가 뭐 느껴져요. 성격이 까칠해. 뭐 그렇지만, 영어도 써가면서. 네. 그 일변도로 가면 여성 팬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을 텐데 하지만 나를 위해주는 네. 마무리는 그렇게 땡큐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뭔가 애정도 느껴지면서 재밌는 그런 또 곡이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또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셨어요? 그냥 저는 영상으로 예전에 이 분들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듣고 이러면은 그냥 그때 영상이 그냥 떠올라요. 네. 그때 이제 약간 빗바램 또 아니면 마이크도 틀리잖아요 요즘이라. 예. 네, 마이크부터 해서 그 무대도 좀 다르고 뭐 약간 스타일링도 좀 다르고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냥 저는. 네.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감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양 리듬에 우리네 정서가 절묘하게 섞인 두 번째 잔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잔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이번 곡은 앞에 두 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진영 씨의 목소리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잔 함께 보시죠. 시보야 밝은 둥근 다리 둥실둥실 떠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랑울랑울랑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산돌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떡방아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시보야 밝은 둥근 다리 둥실둥실 떠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랑울랑울랑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산돌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떡방아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15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산돌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떡방아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15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거리네. 울렁거리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언제 들어도 좋은 우리 진영 씨 목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팝 리듬인데 멜로디 안에 어떤 민요 같은 정서가 약간 정취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부르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소화하셨는지요? 그냥 소화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게. 부르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둥실. 둥근 다리 둥실 재밌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 노래에는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즐겁고 설레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그 수호 행성이 보름달인데 그래서 오. 보름달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이 노래 자체가 네. 둥근 달이기 때문에 음. 그냥 뭐 부르면서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냥 복이 나한테 와라 둥실. 들어와 이렇게 불러주셨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사모야가 아니라 15야 이걸로 제가 이제 알고 아, 있었거든요. 예, 예. 멜로디도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된 때는 이제 60년대 초, 네. 그 김상희 선생의 노래로 처음 발표가 됐어요. 네. 하늘에 밝은 사모야 달이 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거려요. 그때 제목은 사모야 밝은 달입니다. 오, 사모야. 예. 사모야. 15야나 사모야나 다 이제 보름, 사모 15니까 네. 보름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큰 히트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오늘 불러주신 버전도 그렇긴 한데 들고양이. 그게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 노래의 그 원곡 만드신 그 손석구 선생이 70년대 당시에 일본에서 좀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네. 국내에서 자리를 비운 거죠. 근데 79년도에 15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사모야 밝은 달을 이제 좀 편곡해서 잘라내고 네. 제목도 바꾸고 가사도 좀 바꾸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분위기, 느낌이 그 당시 70년대 말에 유행하던 그 디스코풍으로 이제 편곡이 돼서 15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야 밝은 달은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15야는 대박이 난 거죠, 말하자면은. 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괜찮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15야가 나올 때 네. 작사, 작곡자 이름이 손석구로 안 적혀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 나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오. 말하자면 표절도 아니고 네. 약간 도작이 돼버리는 거죠. 아. 작가가 엄연히 물론 국내에는 안 계셨지만은 네. 네.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손석구 선생이 몇 년 뒤에 한국에 이제 모처럼 귀국을 했다가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휴대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말만 해도 그쵸?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작자 그- 입장에선 너무 억울했을 일인데. 예, 그 당시에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만약 그냥 편곡만 하고 손석구 이름을 넣어서 발매를 그러니까. 했으면은 문제가 저작권료가 없는데. 손석구 선생님한테 갔을 네. 텐데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이건 명백한 잘못이죠. 범법이죠. 아. 그래서 이제 손석구 선생 입장은 제발 15야로는
부르지도 듣지도 말아달라는 건데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불렀네요. 네. 이런 얘기를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고 네. 또 저희가 사실 이게 반주 음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야 밝은 달 원곡 네. 이 반주 음악이 없더라고요. 예, 그게 좀 문제라서 네. 그냥 좀 돌아가신 손석구 선생님한테는 네. 죄송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오늘 15야 버전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언젠가 저희 뭐 특집 때 사모야 또 연주를 저희가 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본적으로 같은 곡인 건 맞고요. 근데 원곡은 조금 더 디스코풍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예, 좀 토속적인 향토적인 네. 맛이 민요적인 맛이 조금은 더 강한 편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좀 흔했나요? 흔하진 않았어요. 예,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상황이군요. 예.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세 곡이 전부 같은 분의 작품입니다. 손석구 선생이라는 네, 분. 작곡가 손석구님의 작품이고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분은 정말 간단히 표현하자면은 한국 팝의 선구자. 오, 물론 팝의 손석구 선구자. 선생은 이미 40년대부터 음악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처음에는 연주자. 연주자. 예, 5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작사 작곡을 이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손석구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청실홍실이나 나하나의 사랑이나 이런 노래들 네. 예, 나하나의 사랑은 전에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좀 남다른 풍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60년대 넘어오면서 음반 제작까지 겸하게 되시면서 야. 직접 만드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었던 세 곡, 50년대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런 네. 신선한 노래들을 대거 발표를 하시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이 분위기를 이제 확 바꿔놓으신 거죠. 진짜 다양한 장르로.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 팝의 선구자라는 표현이 뭐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196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들 그 안에는 손석구 님이 딱 자리하고 계셨던 거네요. 특히 60년대 초에는. 오, 그렇군요.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팝스타일인데 네. 어딘지 모르게 민요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한국 스타일. 그런 게 있죠. 작곡자가 실제로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국 팝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미국 팝이겠죠. 예, 하지만 그런 정서 네. 또 그런 뭐 음악적인 뭐 요소 이런 것들을 가미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 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 한국의 그 정서가 뺄라고 해도 그냥 고스란히 담아져 있으니까 네. 글도 뭐 음악도 다 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버터 너무 많이 먹으면 김치 생각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의 어떤 짧은 소견으로는 어떤 재즈나 스윙의 느낌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풍이 당시 음악 변화를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네. 세 곡 외에 더 들을 수가 없어서 네. 준비는 못했지만은 이 손석구 선생 작품 그리고 손석구 선생님이 이제 그 일종의 프로듀서로서 작업한 음반들 60년대 초에 나온 곡들 보면은 예.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된 작품들. 어. 예, 그러니까 기존의 트로트, 신민요 이런 것과는 정말 다른 그런 새롭고 신선한 음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노래를 부른 분도 궁금합니다. 김상희 씨가 또 엄청난 재원이었다는데 맞나요? 그 앞서 이제 최희준 선생님 네. 학사 가수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대학 진학률이 많이 낮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뭐 대학을 가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김상희 선생은 네. 다행히도 뭐 부모님이 다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꽉 막힌 분들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대학을 가셨는데 역시 법대를 가셨답니다. 어머. 고려대학교 법대생. 야.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은 이 사모야 밝은 달이 크게 히트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느라고. 활동을 음반은 냈는데 뭐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무대에도 열심히 서고 해야 노래가 이제 퍼질 텐데 네. 녹음만 해놓고 사실상 활동을 거의 안 한 거죠. 대학 4년 동안은 이제 그게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든지 뭐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학업은 충실하게 마쳐야 한다는 게 그 당시에 부모님의 또 그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르기에는 그때는 좀 힘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또. 와, 네. 근데 거스른 분과 거스르지 않은 분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좀 느껴볼 수도 있고, 역시 마케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구나. 음악다방, 저희 추억의 음악다방도 많이 소문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추억의 음악다방에서는 1960 노래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세 곡의 노래를 만나봤는데요. 평론가님, 오늘 들은 세 곡을 정리하자면 뭐 작곡가분이 갖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예. 또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의 분위기가 뭐 그렇죠. 우리가 정말 끔찍한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50년대에.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슬픈 노래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사람이 언제까지 계속 울면서 살겠습니까? 한탄하면서만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떨치고 뒤만 보지 말고 앞을 볼 때가 됐다라는 게 60년대 초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 정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또 히트를 했던 겁니다. 네. 진영 씨는 오늘 이 세 곡을 부르고 또 네.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물론 이 노래 자체가 너무 신나고 좋았고, 우리 그때 당시에 한국의 다양한 장르, 음악 장르를 진짜 어떤 분의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또 펼쳐질 수 있었다. 공부 잘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저희가 함께 방송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진짜로. 또 네네. 깨닫는 것 같습니다. 경쾌한 리듬, 도시적인 분위기, 그리고 세련된 감각. 1960년대 대중가요에 새로운 바람이 분 건 확실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끈끈한 한국적인 정서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깊이 노래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목소리,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님의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